설마 저를 알고 계셨던 건가요? 처음부터요? 할인의 목소리가 떨리며 높아졌다. 태식은 고개를 돌렸다.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었다. 대답해 주세요. 왜 진작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왜 저를 이렇게 속이셨어요? 태식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할인아, 그 목소리엔 20년의 후회가 담겨 있었다. 넌 내 손녀야. 세상이 멈췄다. 할인의 눈이 커졌고 숨이 막혔다. 뭐라고요? 할인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다. 손녀요? 제가 할아버지의? 바로 그 순간 백구가 미친 듯이 울부짖었다. 멍멍멍. 으르르르. 마치 20년 동안 참았던 비밀이 터져나오듯. 할인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나 벽에 등을 기댔다.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졌다. 20년 동안 저는 혼자였어요. 그런데 할아버지는 알고 계셨던 거예요?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부터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손길 하나가 2배의 행복으로 돌아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다음 이야기를 누구보다 빨리 만나실 수 있어요. 서울 외곽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오래된 대저택이 있었습니다. 한때는 수십 명의 사람들이 드나들며 활기가 넘쳤던 이곳도 이제는 적막만이 감돌고 있었죠. 넓은 정원엔 계절을 알리는 나무들이 제 할 일을 하며 묵묵히 서 있었고 저택의 주인인 장태식 회장은 그 고요함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셨습니다. 올해 78이 된 태식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재벌 그룹의 회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 은퇴를 선언한 뒤로는 경영 일선에서 완전히 물러나 이 저택에서 조용히 지내고 있었죠. 아들에게 회사를 물려준 뒤 태식이 선택한 건 고독한 노년이었어요. 아들은 해외에 머물며 1년에 한두 번 연락을 해올 뿐이었고 태식은 그마저도 부담스러워하며 짧게 통화를 끝내곤 했습니다. 그런 태식에게 유일한 친구라면 백구였습니다. 진돗개 혈통의 새하얀 개 한 마리가 태식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존재였죠. 백구는 태식의 아내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데려온 강아지였어요. 아내는 병상에서 태식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없어도 이 백구가 당신 곁을 지켜줄 거예요. 그 말을 남기고 아내는 눈을 감았고 백구는 그때부터 줄곧 태식의 곁을 지켰습니다. 어느새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백구도 이젠 나이가 들어 예전처럼 뛰어다니지는 못했지만 태식의 발걸음을 따라 집안을 천천히 걸으며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가을 오후 태식은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단풍이 물든 정원이 참 아름다웠지만 태식의 눈엔 그저 쓸쓸한 풍경으로만 보였죠. 백구는 태식의 발치에 조용히 앉아 주인의 손길을 기다렸어요. 태식은 무심코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백구야, 너라도 있어서 다행이야. 내가 없었으면 난 진작 이 세상에 없었을 거야. 백구는 꼬리를 살짝 흔들며 태식을 올려다봤습니다. 그 눈빛엔 묵묵한 위로가 담겨 있었죠. 태식은 백구를 보며 쓸쓸히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 뒤엔 깊은 슬픔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태식의 마음 한구석엔 언제나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있었어요. 바로 20년 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태식의 아들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손녀가 어느 날 갑자기 실종되었던 거예요. 당시 5살이었던 손녀는 며느리와 함께 외출했다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끝내 찾지 못했고 며느리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만 전해졌죠. 태식은 그때의 일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손녀의 웃는 얼굴이 눈에 선했어요. 작은 손으로 태식의 손가락을 꼭 잡고 할아버지하고 부르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태식은 그 아이를 지켜주지 못했어요. 아니, 어쩌면 지키려 하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당시 태식은 회사 경영에만 몰두하고 있었어요. 며느리와의 사이도 좋지 않았고 손녀를 돌보는 일에도 무관심했죠. 그러다 사고가 터졌고 태식은 뒤늦게 후회했지만 이미 모든 게 끝난 뒤였습니다. 아들은 태식을 원망하며 해외로 떠났고 태식은 홀로 남아 죄책감과 함께 살아가게 되었어요. 내가 그때 좀 더 신경 썼더라면. 태식은 종종 이렇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백구는 그럴 때마다 태식의 무릎에 턱을 얹으며 조용히 위로했어요. 태식은 백구의 따뜻한 체온을 느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렇게 평온하고도 쓸쓸한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태식의 일상은 단조로웠어요. 아침에 일어나 백구와 함께 정원을 산책하고 간단한 식사를 한 뒤 책을 읽거나 텔레비전을 보며 시간을 보냈죠. 가끔 옛 동료들이 전화를 걸어왔지만 태식은 대부분 받지 않았습니다.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가는 게 편했어요. 하지만 태식의 건강은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체중이 많이 줄었고 혈압도 불안정했죠. 이를 걱정한 비서가 몇 번이나 병원에 가보시라고 권했지만 태식은 고집스럽게 거절했습니다. 나이 들면 다들 이래. 괜찮아. 결국 비서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전문 영양사를 고용해 태식의 식단을 관리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비서는 조심스럽게 태식에게 제안했죠. 회장님, 건강관리를 위해 영양사 한 분을 모시는 게 어떨까요? 식단만 챙겨드리는 역할입니다. 태식은 처음엔 거절하려 했지만 비서의 간곡한 부탁에 결국 승낙했습니다. 사실 태식도 자신의 건강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끼고 있었거든요. 며칠 후 비서가 다시 찾아와 말했습니다. 회장님, 좋은 영양사를 찾았습니다. 외국에서 공부하고 돌아온 전문가라고 하더군요. 내일 오후에 첫 인사를 드리러 오신답니다. 그래, 알겠네. 태식은 무심하게 대답했어요. 누가 오든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비서가 안심하길 바라는 마음에 허락한 것뿐이었죠. 그날 저녁 태식은 백구와 함께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어요. 태식은 백구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부터 새로운 사람이 이 집에 오겠지. 백구야, 넌 어떻게 생각해? 백구는 아무 말 없이 태식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엔 평소와 다름없는 평온함이 담겨 있었죠. 태식은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작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뭐 별일 있겠어. 그냥 밥이나 잘 차려주면 되는 거지. 태식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내일 일어날 일을, 백구가 보일 이상한 반응을, 그리고 그것이 가져올 엄청난 변화를 태식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잃어버린 시간의 저택에 곧 새로운 바람이 불어올 참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태식은 거실 소파에 앉아 시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비서가 말한 영양사가 곧 도착할 시간이었죠. 태식은 별 기대 없이 앉아 있었어요. 그저 또 한 명의 낯선 사람이 이 집에 들어올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백구는 평소처럼 태식의 발치에서 조용히 누워 있었어요. 오후의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백구의 새하얀 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평온했죠. 하지만 그 평온은 곧 깨지게 될 참이었어요.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태식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곧 집사가 문을 열어줄 테니까요. 잠시 후 현관에서 인기척이 들렸고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양사 윤아린입니다. 목소리는 또렷하고 밝았어요. 태식은 별 감흥 없이 그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곧 집사가 거실로 안내하는 발소리가 들렸죠.
태식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거실 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들어왔어요. 깔끔한 검은색 정장을 입은 30대 초반의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뒤로 묶었고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죠. 하리는 태식을 보자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 회장님. 앞으로 회장님의 식단 관리를 맡게 된 윤아린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태식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그래요, 수고스럽겠소. 편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하리는 미소를 지으며 가방을 내려놓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태식의 발치에 조용히 누워있던 백구가 갑자기 벌떡 일어났습니다. 컹, 컹컹. 백구가 미친 듯이 짖기 시작했어요. 그 소리는 평소 백구에게서 들어본 적 없는 날카롭고 격렬한 소리였습니다. 백구는 꼬리를 고추 세우고 온몸에 털을 세운 채 하린을 향해 으르렁거렸죠. 컹컹컹, 으르르르. 하린은 깜짝 놀라 뒤로 물러났어요. 태식도 당황해서 백구를 말렸습니다. 백구야, 왜 그래? 조용히 해. 하지만 백구는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격렬하게 짖으며 하린을 향해 달려들 듯한 자세를 취했습니다. 백구의 눈엔 경계심과 함께 뭔가 알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마치 하린을 보며 무언가를 떠올린 듯한 눈빛이었죠. 집사가 황급히 달려와 백구를 제지하려 했지만 백구는 계속 짖었습니다. 태식은 당황한 표정으로 하린에게 사과했어요. 죄송합니다. 이게가 원래 이러지 않는데 처음 보는 일이군요. 하린은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회장님. 동물들이 가끔 낯선 사람을 경계하곤 하잖아요. 아니, 백구는 그런 개가 아닙니다. 10년 동안 키웠지만 이렇게 사람한테 짖은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태식의 목소리엔 당혹감이 배어 있었어요. 정말로 백구가 이렇게 행동하는 건 처음 보는 일이었거든요. 백구는 평소 온순하고 조용한 개였습니다. 낯선 사람이 와도 짖지 않고 조용히 관찰만 했죠.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집사가 백구를 겨우 붙잡아 다른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백구는 끌려가면서도 계속 하린을 향해 짖어댔어요. 그 소리가 점점 멀어지고 나서야 거실에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일은 처음이라. 태식은 난처한 표정으로 다시 사과했어요. 하린은 태연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회장님. 제가 낯선 향수를 뿌렸나 봐요. 동물들은 냄새에 민감하잖아요. 하린의 말은 침착했지만 태식은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백구의 반응이 단순히 낯선 사람에 대한 경계심으로는 설명되지 않았거든요. 백구의 눈빛에서 본 건 경계가 아니라 뭔가 다른 감정이었어요. 마치 하린을 알아본 듯한, 그러면서도 혼란스러워하는 듯한 눈빛이었죠. 태식은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일단 앉으시죠. 차라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린은 소파에 앉았고 집사가 차를 가져왔어요. 태식은 하린의 맞은편에 앉아 차를 마시며 하린을 관찰했습니다. 하린은 서류 가방에서 자료들을 꺼내며 설명을 시작했죠. 회장님의 최근 건강검진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혈압이 좀 불안정하시고 영양 상태도 개선이 필요하시더군요. 그렇다고 하더군요. 앞으로 제가 매일 식단을 짜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회장님께서 좋아하시는 음식 위주로 하되 건강에 필요한 영양소를 골고루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하린은 전문가다운 태도로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태식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계속 백구의 반응이 신경 쓰였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다시 백구의 짖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백구는 방에 갇혀서도 계속 짖고 있었습니다. 하리는 그 소리를 듣고 미안한 표정을 지었죠. 제가 오늘은 이만 돌아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백구가 저한테 익숙해질 시간이 필요할 것 같네요. 아니, 괜찮습니다. 백구를 저 방에 두면 되니까요. 그래도 오늘은 인사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죠. 하리는 일어서며 태식에게 공손히 인사했어요. 태식도 자리에서 일어나 할인을 배웅했습니다. 할인이 현관을 나서는 순간까지도 백구의 짖는 소리는 계속되었죠. 할인이 떠나고 나자 집사가 백구를 풀어주었어요. 백구는 현관 쪽으로 달려가 문 앞에서 냄새를 맡으며 낑낑거렸습니다. 태식은 백구를 바라보며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백구야, 도대체 왜 그랬어? 너답지 않게. 백구는 태식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낑낑거렸어요. 백구의 눈엔 여전히 혼란스러운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태식은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생각에 잠겼죠. 도대체 백구가 저 여자한테서 뭘 느낀 걸까? 태식은 이상한 예감이 들었어요. 백구의 반응이 심상치 않았거든요. 하지만 태식은 그 예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두근거리는 걸 느낄 뿐이었죠. 저녁이 되었어요. 태식은 혼자 식사를 하며 계속 오늘 일을 떠올렸습니다. 할인의 얼굴, 목소리, 그리고 백구의 격렬한 반응. 모든 게 뒤죽박죽 머릿속에서 맴돌았죠. 내일 다시 오면 백구가 괜찮을까? 태식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어요. 백구는 평소처럼 태식의 침대 옆에 누웠지만 밤새 뒤척이며 제대로 잠들지 못했습니다.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잃어버린 과거가 천천히 깨어나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할인은 약속대로 다시 저택을 찾아왔습니다. 태식은 거실에서 할인을 맞이했죠. 백구는 이번에도 할인을 보자마자 짖기 시작했어요. 컹컹, 으르르. 하지만 어제보다는 조금 덜 격렬했습니다. 집사가 재빨리 백구를 다른 방으로 데려갔고 할인은 태연하게 주방으로 향했어요. 회장님, 오늘부터 아침 식사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수고스럽습니다. 태식은 거실에 앉아 신문을 읽으며 주방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칼질 소리, 물 끓는 소리, 그리고 할인이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평범한 아침 풍경이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어요. 할인은 매일 아침 일찍 저택에 와서 태식의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백구는 여전히 할인을 보면 짖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강도가 조금씩 약해지는 것 같았어요. 태식은 백구가 점차 할인에게 익숙해지는 거라고 생각했죠. 나흘째 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할인은 평소처럼 주방에서 요리를 하고 있었어요. 태식은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고 백구는 방에 갇혀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백구가 방문을 긁으며 낑낑거리기 시작했어요. 집사가 문을 열어주자 백구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태식은 백구가 또 할인한테 짖으려는 건 아닌가 걱정했어요.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백구는 짖지 않고 조용히 주방 쪽으로 걸어갔거든요. 태식은 놀라서 백구를 따라갔어요. 주방 입구에서 안을 들여다보니 백구가 할인의 발치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할인이 요리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죠. 할인도 백구를 발견하고 깜짝 놀랐어요. 어머, 백구야. 언제 왔어? 백구는 할인을 올려다보며 낑낑거렸습니다. 공격적인 모습은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친근하게 구는 것처럼 보였죠. 태식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이상하네요. 태식이 중얼거리자 할인이 돌아봤어요. 회장님, 보고 계셨어요?
백구가 당신한테 짓지 않는군요. 네, 저도 신기합니다. 처음엔 그렇게 싫어하더니 하리는 웃으며 다시 요리에 집중했어요. 냄비에서 뭔가 끓는 소리가 났고 구수한 냄새가 주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백구는 그 냄새를 맡으며 코를 벌름거렸죠. 미역국 끓이고 계신 겁니까? 태식이 물었어요. 하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회장님 건강에 좋을 것 같아서요. 미역국은 소화도 잘 되고 영양도 풍부하잖아요. 태식은 주방으로 들어가 냄비를 들여다봤어요. 진한 미역국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그 냄새를 맡는 순간 태식의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돌아가신 아내가 끓여주던 미역국 냄새였거든요. 아내가 즐겨 만들던 음식입니다. 태식은 조용히 말했어요. 하리는 손을 멈추고 태식을 바라봤습니다. 그러셨군요. 제가 괜한 걸 만들었나요? 아니요, 오히려 좋습니다. 오랜만에 맡아보는 냄새라서요. 태식은 백구를 내려다봤어요. 백구는 여전히 할인의 발치에 앉아 꼬리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마치 편안해하는 것처럼 보였죠. 신기하네요, 정말. 이 백구가 당신이 요리할 때만 이렇게 얌전합니다. 그러게요. 아까는 저를 보자마자 짖더니 주방에 오니까 조용해지네요. 하리는 웃으며 말했어요. 그리고 냄비 뚜껑을 열어 미역국을 저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고 냄새가 더욱 진해졌죠. 백구는 그 냄새를 깊이 들이마시며 눈을 감았어요.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리는 상을 차려 태식 앞에 놓았어요. 미역국과 함께 몇 가지 반찬이 정갈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태식은 숟가락을 들어 미역국을 한 입 떠먹었죠. 맛이 어떠신가요? 할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태식은 잠시 눈을 감고 미역국 맛을 음미했습니다. 구수하고 깊은 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아내가 끓여주던 그 맛과 비슷했지만 또 뭔가 다른 느낌도 있었죠. 좋습니다. 아주 잘 끓였어요. 다행이네요. 하리는 안도하며 웃었어요. 그리고 주방으로 돌아가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백구는 여전히 할인을 따라 주방에 앉아 있었죠. 태식은 그 모습을 보며 이상하다는 생각을 멈추지 못했어요. 식사를 마친 태식은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할인은 설거지를 끝내고 태식에게 다가왔어요. 회장님, 오늘 식사는 잘하셨나요? 네, 덕분에 맛있게 먹었습니다. 저 미역국은 제가 어릴 때부터 자주 먹던 음식이에요. 할인이 말했어요. 태식은 할인을 바라봤습니다. 어릴 때요? 네, 외할머니가 자주 끓여주셨거든요. 돌아가시기 전까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태식의 몸이 굳어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이 덜컥 소리를 내며 흔들렸고 차가 조금 쏟아졌어요. 외할머니라고요? 태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리는 태식의 이상한 반응을 눈치채지 못하고 계속 말했어요. 네, 외할머니가 미역국을 참 잘 끓이셨어요. 어릴 때 기억이 희미하긴 하지만 그 맛만큼은 생생하게 기억나거든요. 그래서 저도 외할머니 방식대로 끓이려고 노력합니다. 외할머니가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제가 5살 때였어요. 그 이후로는 외할머니 얼굴도 잘 기억나지 않지만 미역국 냄새만큼은 절대 잊을 수가 없어요. 태식은 찻잔을 탁자에 내려놓으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5살 외할머니, 미역국. 이 모든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죠. 혹시 외할머니가 어떤 분이셨는지 기억하시나요? 태식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하리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 어렸고 그 이후로 기억이 많이 지워져서요. 저는 5살 때 입양됐거든요. 입양이요? 네, 외국으로요.
그래서 한국에서의 기억은 거의 없어요. 다만 미역국 냄새와 따뜻한 손길, 그리고 누군가 저를 우리 강아지라고 부르던 목소리만 희미하게 남아 있습니다. 태식의 손이 떨렸어요. 찻잔을 제대로 잡지 못해 탁자 위로 차가 흘렀습니다. 하리는 깜짝 놀라 냅킨을 가져와 닦아주었죠. 회장님, 괜찮으세요? 아, 네, 괜찮습니다. 그냥 손이 미끄러졌네요. 태식은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마음은 폭풍처럼 흔들리고 있었어요. 5살 입양, 외할머니, 미역국, 그리고 백구의 이상한 반응. 모든 게 하나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설마 이 여자가. 태식은 할인을 바라봤어요. 할인은 아무것도 모른 채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태식은 20년 전 사라진 손녀의 얼굴을 떠올렸죠. 어렴풋한 기억 속 손녀의 웃는 얼굴이 눈앞에 할인과 겹쳐 보였어요. 백구는 여전히 할인의 곁에 앉아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태식은 백구를 바라봤어요. 백구가 할인을 향해 보이는 그 이상한 반응, 요리할 때만 조용해지는 행동, 그리고 미역국 냄새를 맡을 때 보이는 편안한 모습. 백구가 기억하는 걸까? 아내의 냄새를? 아니면. 태식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의심은 점점 커져갔죠. 태식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할인 씨, 혹시 본명이 뭡니까? 본명이요? 윤할인이 본명인데요. 입양 가기 전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할인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대답했습니다. 태식은 더 이상 묻지 못했어요. 가슴이 답답했지만 함부로 말할 수 없었죠. 확실한 증거도 없었고 무엇보다 할인이 알게 되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두려웠습니다. 그날 밤 태식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할인이 돌아간 뒤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거든요. 5살 입양 외할머니의 미역국. 모든 게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많이 겹쳤어요. 태식은 침대에서 일어나 서재로 향했습니다. 오래된 서랍을 열어 낡은 사진첩을 꺼냈죠. 먼지가 뽀얗게 쌓인 사진첩이었어요. 태식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거기엔 20년 전 손녀의 사진이 있었어요. 5살 때 찍은 마지막 사진이었습니다. 아이는 환하게 웃고 있었죠. 태식은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봤어요. 그리고 오늘 본 할인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눈매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20년이라는 세월은 사람을 많이 변하게 만들었으니까요. 태식은 사진첩을 덮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아봐야 한다. 확실하게. 다음 날 아침 태식은 비서를 불렀습니다. 비서가 저택으로 찾아오자 태식은 조용히 부탁했어요. 윤할인 씨에 대해 조사 좀 해주시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조사요? 무슨 일이 있으신 겁니까? 그냥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오. 입양 기록이랑 해외 생활,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온 이유까지 알아봐 주시오. 비서는 태식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더 묻지 않았어요. 알겠습니다. 며칠 시간을 주십시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할인은 여전히 매일 저택을 찾아와 태식의 식사를 챙겼어요. 백구는 이제 완전히 할인에게 익숙해진 듯 보였습니다. 할인이 요리할 때면 항상 곁에 앉아 있었고 가끔은 할인이 쓰다듬어 주기도 했죠. 태식은 할인을 볼 때마다 복잡한 심정이 들었어요. 만약 정말로 손녀가 맞다면 태식은 20년 동안 손녀를 찾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찾으려 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죠. 태식은 그 죄책감을 견디기 힘들었어요. 드디어 비서가 조사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태식은 서재에서 비서를 만났어요. 비서는 두꺼운 서류 봉투를 태식에게 건넸습니다.
조사했습니다, 회장님. 태식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어요. 비서가 말을 이었습니다. 윤아린 씨는 5살 때 미국으로 입양됐습니다. 양부모는 교포 사업가였고 하린 씨를 잘 키웠다고 하더군요. 하린 씨는 미국에서 영양학을 전공했고 2년 전에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이유는 뭡니까? 생모를 찾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 찾지 못한 상태입니다. 태식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생모를 찾기 위해. 그 말이 태식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입양 당시 기록은 있습니까? 네, 여기 있습니다. 비서가 서류를 꺼내 태식에게 건넸어요. 태식은 서류를 펼쳤습니다. 거기엔 입양 당시의 상세한 기록이 적혀 있었죠. 태식은 생년월일 란을 봤어요. 그 순간 태식의 손이 멈췄습니다. 생년월일이 정확히 일치했거든요. 잃어버린 손녀의 생년월일과 똑같았어요. 태식은 숨을 멈추고 그 숫자를 계속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비서가 조심스럽게 불렀지만 태식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입술이 떨렸고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결국 맞았던 거예요. 하리는 태식의 손녀였습니다. 비서, 나가보시오. 혼자 있고 싶소. 알겠습니다. 비서가 나가고 태식은 서류를 꼭 쥐고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0년 만에 찾은 손녀였죠. 하지만 기쁨보다는 죄책감이 먼저 밀려왔어요. 내가 제대로 찾았더라면 이 아이가 입양될 일도 없었을 텐데. 태식은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하린에게 진실을 말해야겠다고. 하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손녀라고 밝히면 하린이 용서해 줄까요? 20년 동안 찾지 않았던 할아버지를 받아줄까요? 태식은 며칠 동안 고민했어요. 하린은 여전히 매일 찾아왔고 태식은 하린을 볼 때마다 말을 꺼내려다 입을 다물곤 했습니다. 용기가 나지 않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린이 저택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가려는데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네, 본사입니까? 아, 네. 무슨 일이세요? 하린은 전화를 받으며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태식은 거실에서 하린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건강 기록이요? 네,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네. 본사에 제출하라고요? 그런데 그건 개인정보라서. 하린의 목소리에 당혹감이 배어 있었어요. 전화가 끝나고 하린은 난처한 표정으로 태식에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만 본사에서 회장님의 건강 기록을 제출하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건강 기록을요? 왜 그런 걸 요구합니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관리 차원에서 확인한다고 하는데. 태식은 눈살을 찌푸렸어요.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일단 보류하시오. 내가 확인해 보겠소.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하린은 이미 회장의 건강 기록 파일을 정리하던 중이었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서 파일을 검토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건강 기록 파일 안에 섞여 있는 다른 문서가 있었거든요. 은행 거래 내역이었습니다. 하린은 처음엔 잘못 들어간 서류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자세히 보니 매달 거액이 어느 요양원으로 송금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엔 수신인 이름이 적혀 있었죠. 한은정. 하린의 손이 떨렸어요. 한은정. 바로 하린의 생모 이름이었습니다. 입양 서류에서 본 그 이름이었죠. 하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류를 계속 들여다봤어요. 이게 대체 무슨... 하린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왜 장 회장의 계좌에서 생모의 이름으로 돈이 송금되고 있는 걸까요? 장 회장과 생모는 무슨 관계인 걸까요? 하린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택으로 가면서도 계속
그 서류 생각만 났습니다. 태식을 보는 순간 하리는 물어보고 싶었지만 쉽게 입을 열 수 없었어요. 그날도 하리는 평소처럼 요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냄비를 떨어뜨릴 뻔하기도 했죠. 태식은 하린의 이상한 모습을 눈치챘습니다. 하린 씨, 무슨 일 있습니까?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아,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하린은 애써 웃으며 대답했지만 태식은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어요. 두 사람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백구마저도 그 분위기를 느꼈는지 낑낑거리며 두 사람을 번갈아 봤죠. 식사 시간이 되었어요. 태식은 밥을 먹으려다 말고 하린을 불렀습니다. 하린 씨, 앉으시죠. 할 말이 있소. 하린도 마침 할 말이 있었어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죠.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결국 하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탁자 위에 놓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회장님, 이게 뭡니까? 태식은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이었죠. 태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어떻게 하린이 이 서류를 보게 된 건지 알 수 없었지만 이미 들킨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건 태식이 말을 꺼내려는데 하린이 서류를 가리키며 다그쳤어요. 여기 보세요. 매달 거액이 송금되고 있잖아요. 그것도 요양원으로요. 그런데 이 이름 한은정. 이 사람이 누굽니까? 하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식은 대답하지 못하고 입술만 발싹거렸어요. 하린은 태식의 침묵을 견디지 못하고 다시 물었습니다. 한은정이 누구냐고요? 왜 이 이름이 회장님 계좌 내역에 있는 겁니까? 하린 씨, 진정하시오. 설명할 테니. 진정하라고요? 이 이름은 제 어머니 이름입니다. 제가 입양되기 전 제 생모의 이름이에요. 하린이 소리쳤어요. 태식은 놀라서 하린을 바라봤습니다. 하린의 눈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죠. 하린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들어 올렸어요. 회장님은 제 어머니를 아시는 겁니까? 아니, 어머니가 어디 계시는지 알고 계신 거예요? 태식은 입을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했습니다.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하린은 태식의 그런 모습을 보며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대답해 주세요. 제 어머니가 어디 있는지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하린 씨 아니 그게 바로 그때였습니다. 태식의 입에서 튀어나온 말이 하린의 귀에 꽂혔어요. 하린아. 하린은 멈칫했습니다. 태식은 자신도 모르게 하린 씨가 아닌 하린아라고 불렀던 거예요. 하린은 눈을 크게 뜨고 태식을 바라봤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아, 아니. 하린아라고 하셨죠? 왜 저를 그렇게 부르세요? 제 이름을 어떻게 아세요? 하린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태식은 당황해서 뒤로 물러났습니다. 하린은 태식을 따라가며 계속 다그쳤죠.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이상했어요. 백구가 저한테만 그렇게 격하게 반응했잖아요. 그리고 회장님도 저를 볼 때마다 묘한 표정을 지으셨고요.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니었던 거죠? 하린 씨, 일단 앉으시오. 차근차근 설명하겠소. 지금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제 어머니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세요. 하린의 목소리가 떨렸고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태식은 하린의 그런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요양원에 계시오. 성모병원 부속 요양원에. 태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린은 그 말을 듣고 온몸이 굳어졌어요. 요양원이요? 어머니가 살아계신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소. 하지만 뭔데요? 어머니가 살아계시다면서요.
할인의 목소리엔 희망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어요. 태식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는 20년 전 교통사고를 당하셨소. 그 이후로 줄곧 의식이 없는 상태로 요양원에 계시오. 할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려버렸거든요. 태식은 할인을 부축하려 했지만 할인이 손을 뿌리쳤어요. 20년이요? 어머니가 20년 동안 의식 없이 계셨다고요? 그렇소. 그럼 회장님은 20년 동안 그걸 알고 계셨다는 말씀이세요? 제가 어머니를 찾아 헤매는 동안 회장님은 어머니가 어디 계신지 알고 계셨던 거예요? 할인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렸습니다. 태식은 고개를 숙였어요. 변명할 수 없었죠. 미안하오. 미안하다고요? 그게 끝이에요? 왜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왜 저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드셨어요? 할인이 울부짖었습니다. 태식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어떤 말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회장님은 대체 누구세요? 왜 제 어머니를 알고 계시고 왜 요양원비를 대주고 계신 거예요? 저랑 무슨 관계인 거예요? 할인이 다그쳤습니다. 태식는 떨리는 손으로 할인의 어깨를 잡으려 했어요. 할인아, 들어보게. 사실은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백구가 갑자기 미친 듯이 짖기 시작했어요. 컹컹컹, 으르르르. 백구는 태식과 할인 사이로 뛰어들며 격렬하게 짖어댔습니다. 마치 두 사람 사이의 긴장을 느낀 것처럼요. 백구의 눈빛엔 불안과 슬픔이 가득했어요. 할인은 백구를 보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백구는 여전히 짖으며 할인과 태식을 번갈아 봤죠. 할인은 울먹이며 말했어요. 백구도 알고 있었던 거죠? 백구도 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태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백구는 계속 짖으며 할인의 주위를 맴돌았어요. 마치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한 행동이었죠. 할인은 백구를 내려다보다가 갑자기 무언가 깨달은 듯 태식을 바라봤어요. 설마 저를 알고 계셨던 건가요? 처음부터요? 태식의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할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요. 그럼 회장님은 왜 진작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왜 저를 이렇게 속이셨어요? 속인 게 아니오. 그저 확신할 수 없었소. 확신이요? 뭘 확신하지 못하셨는데요? 할인이 다그쳤습니다. 태식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드디어 진실을 말했어요. 할인아, 넌 내 손녀야. 그 말이 떨어지자 할인은 얼어붙었습니다. 귀를 의심했죠. 손녀라니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손녀요? 제가요? 그렇소. 20년 전 넌 내 며느리의 딸이었어. 당시 5살이었지. 그런데 며느리가 널 데리고 집을 나갔고 그 뒤 교통사고가 났소. 며느리는 의식불명이 되었고 넌 행방불명됐어. 나는 널 제대로 찾지 않았소. 태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할인은 그 말을 듣고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믿기지 않았지만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어요. 백구의 반응, 미역국 냄새, 그리고 태식의 이상한 태도, 모든 게 설명됐죠. 그럼 회장님은 제 할아버지라는 말씀이세요? 그렇소. 할인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어요. 백구는 할인의 다리에 몸을 비비며 낑낑거렸습니다. 할인은 백구를 내려다보다가 무릎을 꿇고 앉아 백구를 안았어요. 그리고 울기 시작했죠. 20년이에요. 20년 동안 저는 혼자였어요. 어머니를 찾아 헤맸고 가족이 그리웠어요. 그런데 회장님은 저를 알면서도 아무 말 안 하셨어요. 왜요? 왜 진작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태식은 할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20년 전에도 지금도 난 비겁한 사람이었어. 용서해다오. 하리는 고개를 저으며 일어섰습니다. 용서요? 어떻게 용서해요? 제 어머니는 20년 동안 혼자 요양원에 계셨고 저는 낯선 나라에서 홀로 자랐어요. 이 모든 게 회장님 때문 아니에요? 그렇도 다 내 잘못이요. 하리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가방을 집어들었어요. 백구가 하린의 다리를 붙잡으려 했지만 하리는 백구를 뿌리치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하린아, 기다려다오. 태식이 뒤따라갔지만 하리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문을 열고 나가는 하린의 뒷모습을 태식은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백구는 문 앞에서 슬프게 울어댔죠. 하린이 떠나고 저택엔 무거운 침묵만 남았습니다. 태식은 현관 앞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백구는 문 앞에서 낑낑거리며 하린이 나간 쪽을 바라봤습니다. 태식은 백구를 내려다보며 중얼거렸어요. 백구야, 난 또 손녀를 잃었구나. 백구는 태식을 올려다보며 슬프게 울었습니다. 태식은 비틀거리며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죠. 모든 걸 말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진실은 아직 하린에게 전하지 못했습니다. 왜 찾지 않았는지, 왜 그렇게 비겁했는지 그 이유를 말하지 못했어요. 태식은 고개를 떨구고 눈을 감았습니다. 20년 전 그날이 떠올랐어요. 며느리가 손녀를 데리고 집을 나가던 그날 말입니다. 당시 태식의 집안은 재산 문제로 큰 다툼이 있었어요. 태식의 아들과 며느리는 회사 경영권을 요구했지만 태식은 아직 은퇴할 생각이 없었죠. 며느리는 태식을 원망했습니다. 가족보다 회사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고 비난했어요. 아버님은 회사만 아시죠? 손녀가 할아버지 얼굴 한번 보기 힘든 게 정상입니까? 며느리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했어요. 태식은 그때 며느리에게 차갑게 대답했었죠. 내가 이 회사를 어떻게 키웠는데 함부로 넘겨줄 수 있겠소? 며느리는 실망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손녀를 데리고 집을 나갔어요. 태식은 그냥 돌아오겠거니 생각했죠. 하지만 며느리는 돌아오지 않았고 며칠 뒤 교통사고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태식은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며느리는 의식불명 상태였고 손녀는 행방불명이었습니다. 경찰은 아이를 찾겠다고 했지만 쉽지 않다고 했어요. 사고 현장 근처에서 아이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거든요. 태식은 그때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손녀를 끝까지 찾을 것인가 아니면 회사를 지킬 것인가. 당시 회사는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었어요. 대형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었고 태식의 부재는 회사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었죠. 태식은 비겁하게도 회사를 택했습니다. 손녀 수색은 경찰에 맡기고 자신은 회사 일에 집중했어요. 며느리는 요양원으로 옮겨졌고 태식은 비밀리에 요양원비를 대주며 죄책감을 돈으로 달랬죠. 아들은 태식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아내와 딸을 잃은 아들은 태식을 원망하며 해외로 떠났어요. 그 뒤로 연락이 끊겼고 태식은 홀로 남았습니다. 난 그때 사람이 아니었어. 태식은 혼잣말을 했어요. 백구는 태식의 무릎에 턱을 얹고 조용히 태식을 바라봤습니다. 태식은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찾지 못한 게 아니라 찾지 않았던 거야. 내가 진짜로 원했다면 찾을 수 있었을 텐데 난 회사가 더 중요했어. 명예가 더 중요했고 태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마음속에 묻어뒀던 진실이 터져나왔어요. 백구는 태식의 손을 핥으며 위로했습니다. 그날 밤 태식은 잠들 수 없었어요. 하린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울면서 저택을 나가던 하린의 뒷모습이 눈에 선했죠.
태식은 침대에서 일어나 서재로 갔어요. 오래된 서류함을 열어 20년 전 신문 기사를 꺼냈습니다. 교통사고 기사였어요. 거기엔 며느리의 사진과 함께 실종된 아이에 대한 내용이 실려 있었습니다. 태식은 그 기사를 읽으며 또다시 눈물을 흘렸어요. 할인아, 미안하다. 다음 날 아침 태식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성모병원 요양원 주소 알려주시오. 그리고 차 준비해 주시오. 회장님께서 직접 가시려고요? 그래야겠소. 이제라도 가봐야지. 태식은 오랜만에 정장을 차려입었어요. 백구는 태식을 따라다니며 낑낑거렸습니다. 태식은 백구를 쓰다듬으며 말했죠. 백구야, 너도 알고 있었지? 할인이가 우리 손녀라는 걸. 넌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백구는 꼬리를 흔들며 태식을 바라봤어요. 태식은 백구를 안아 올렸습니다. 미안하다. 할아버지가 너무 늦었구나. 태식은 백구를 내려놓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태식은 차에 타기 전 저택을 돌아봤어요. 20년 동안 숨어 살았던 이곳에서 이제 나가야 할 때였습니다. 차는 요양원을 향해 달렸어요. 태식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할인이 요양원에 왔을까요? 며느리를 만났을까요? 태식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요양원에 도착했습니다. 태식은 차에서 내려 건물을 올려다봤어요. 20년 동안 단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던 곳이었죠. 태식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직원이 태식을 알아봤어요. 회장님 오셨습니까? 한은정 씨 병실이 어디요? 3층 305호실입니다. 태식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어요. 복도를 걸으며 방 번호를 확인했습니다. 305호. 태식은 문 앞에 멈춰 섰어요.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니 할인이 보였습니다. 할인은 침대 옆에 앉아 누워있는 여자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며느리였죠. 20년 동안 한 번도 깨어나지 못한 며느리가 거기 누워 있었습니다. 할인은 울고 있었어요. 며느리의 손을 꼭 쥐고 조용히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태식은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문을 두드릴 용기가 나지 않았죠. 하지만 태식은 결국 문을 노크했습니다. 톡톡. 할인이 돌아봤어요. 눈물로 얼룩진 얼굴로 태식을 바라봤습니다. 태식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할인아, 왜 오셨어요? 할인의 목소리는 차갑고 낮았습니다. 태식은 침대 맞은편에 섰어요. 며느리를 내려다봤습니다. 20년 전 모습 그대로였지만 세월의 흔적이 얼굴에 새겨져 있었죠. 은정아, 미안하다. 태식은 며느리에게 사과했어요. 할인은 그 모습을 보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태식은 할인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어요. 할인아, 들어다오. 20년 전 일을 말해주마. 듣고 싶지 않아요. 그래도 들어야 한다. 내가 왜 너를 찾지 않았는지, 왜 어머니를 이곳에 두었는지 모든 걸 말할 테니. 태식은 떨리는 목소리로 과거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재산 다툼, 며느리와의 갈등, 그리고 사고 후의 선택. 하나도 빠짐없이 다 털어놨습니다. 그때 널 찾지 못한 게 아니야. 찾지 않았던 거다. 회사를 지키고 명예를 지키려고 난 너를 포기했어. 경찰에만 맡기고 나는 회사 일만 했지. 할인은 고개를 숙이고 울었어요. 태식도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니도 여기 혼자 두었어. 찾아오지도 않았지. 그냥 돈만 보내며 죄책감을 달랬어. 난 정말 비겁한 사람이었다. 그럼 어머니는 20년 동안 여기 혼자 계셨던 거예요?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이곳에서요? 할인이 울먹이며 물었어요. 태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태식은 할인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백발의 늙은 남자가 젊은 손녀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할인은 그런 태식을 보며 눈물을 멈추지 못했어요. 병실은 고요했습니다. 며느리의 숨소리만이 조용히 들렸죠. 태식과 할인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울었어요. 20년 동안 쌓인 슬픔과 후회가 그 방 안에 가득 차올랐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병실 안은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태식은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할인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할인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 그 한마디에 태식의 몸이 굳어졌어요. 할인이 자신을 할아버지라고 불렀거든요. 태식은 고개를 들어 할인을 바라봤습니다. 할인의 눈엔 여전히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그 눈빛은 조금 전과 달라져 있었어요. 20년이에요. 저는 20년 동안 혼자였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낯선 사람들과 살았어요. 양부모님은 저를 잘 키워주셨지만 전 늘 외로웠습니다. 제 뿌리가 어디인지, 진짜 가족은 누구인지 알 수 없었거든요. 할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태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할인의 말을 들었습니다. 어머니를 찾아 한국에 돌아왔을 때 전 아무런 단서도 없었어요. 입양 기록엔 어머니가 사망했다고 나와 있었고 친척도 연락처도 아무것도 없었죠. 그래서 포기했어요. 그냥 한국에서 새로 시작하자고 생각했습니다. 할인은 어머니의 손을 꼭 쥐었어요. 차갑고 마른 손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의식 없이 누워만 계신 어머니의 손이었죠. 그런데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백구를 만났고요. 처음엔 몰랐어요. 그저 일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백구가 저를 보며 짖을 때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마치 저를 아는 것 같았거든요. 태식은 할인의 말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할인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미역국을 끓일 때였어요. 백구가 제 곁에 조용히 앉아 있을 때 저도 뭔가 느꼈어요. 익숙한 느낌이었죠. 마치 오래전에 경험했던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게 어머니였나 봐요. 어머니의 냄새, 어머니의 손길이 백구에게도 남아 있었던 거겠죠. 태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백구는 태식의 아내가 데려온 강아지였습니다. 태식의 아내는 며느리와 손녀를 무척 아꼈었죠. 백구도 그 시절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화가 났어요. 정말 많이 화가 났습니다. 할인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할아버지가 저를 알면서도 말하지 않았다는 게, 어머니를 이렇게 혼자 두셨다는 게, 20년 동안 찾지 않으셨다는 게 용서할 수 없었어요. 태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인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거든요. 지금도 용서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할아버지가 왜 그런 선택을 하셨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회사가 그렇게 중요했나요? 명예가 손녀보다 더 소중했나요? 아니다. 태식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아니었어. 중요한 건 너였고 가족이었어. 하지만 난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단다.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야, 아들이 날 떠나고 나서야 알았어. 내가 지키려 했던 게 전부 허상이었다는 걸. 태식는 일어서서 창문을 바라봤어요. 가을 하늘이 푸르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회사는 결국 아들에게 넘어갔고 명예는 은퇴와 함께 사라졌지. 남은 건 이 늙은 몸뚱이와 후회뿐이었어. 백구가 없었다면 난 진작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거야. 할인은 태식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구부정한 어깨가 쓸쓸해 보였습니다. 할인아, 난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아. 하지만 이것만은 믿어다오. 너를 다시 만난 건 내 삶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
이제라도 할아버지 역할을 하고 싶구나. 태식이 돌아서서 할인을 바라봤어요. 할인은 어머니의 손을 쥔 채 태식을 올려다봤습니다. 할아버지, 할인아, 할아버지를 용서해다오. 아니, 용서받을 수 없다면 그냥 곁에 있게만 해다오. 내가 어머니를 돌보는 동안 내가 너를 지켜줄게. 20년 동안 못해준 걸 이제라도 하고 싶구나. 태식의 목소리엔 간절함이 배어 있었어요. 할인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머니의 손을 쓰다듬으며 생각에 잠겼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병실 문이 살짝 열리며 백구가 안으로 들어왔어요. 백구는 태식이 차에 태워왔던 거예요. 백구는 조용히 침대 곁으로 다가가 할인의 발치에 앉았습니다. 백구야. 할인이 백구를 내려다봤어요. 백구는 할인을 올려다보며 낑낑거렸습니다. 그 눈빛엔 슬픔과 그리움이 가득했죠. 할인은 백구를 쓰다듬었어요. 넌 기억하고 있었구나. 나를, 그리고 어머니를. 백구는 꼬리를 살짝 흔들며 침대 위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울기 시작했어요. 낑낑, 낑낑. 마치 누워있는 며느리에게 인사하는 것 같았습니다. 할인은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태식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세 사람과 한 마리의 개가 그 작은 병실에서 함께 울고 있었죠. 시간이 흘렀습니다. 할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태식을 바라봤어요. 할아버지, 전 아직 용서할 준비가 안 됐어요. 태식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할인은 말을 이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가 곁에 계셔 주신다면 언젠가는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이 필요해요. 어머니와 함께, 할아버지와 함께, 그리고 백구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요. 태식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그 말은 희망이었습니다. 완전한 용서는 아니었지만 기회를 준다는 뜻이었죠. 고맙다, 할인아. 정말 고맙구나. 태식은 할인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어요. 할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태식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와 손녀의 손이 20년 만에 다시 맞닿았어요. 어머니를 여기서 모시면 안 될까요? 할인이 물었습니다. 태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야지. 이제부터 우리가 함께 돌보자꾸나. 할아버지도 자주 올게. 정말요? 약속한다. 이번엔 도망치지 않을게. 태식은 며느리가 누운 침대로 다가갔어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정아, 미안했어. 정말 미안했어. 이제라도 할인이를 찾았단다. 우리 손녀를 찾았어. 너도 기뻐해 주겠지? 며느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태식은 며느리가 자신을 용서해 줬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태식은 며느리의 손을 놓고 할인을 바라봤어요. 할인아, 오늘부터 할아버지 집에서 지내지 않겠니? 그 큰 집에 백구랑 나만 있으니 너무 쓸쓸하구나. 할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만 생각해 볼게요. 아직 마음 정리가 안 됐어요. 그래, 천천히 생각해 보렴. 할아버지는 언제든 기다릴게. 백구는 두 사람 사이를 오가며 꼬리를 흔들었어요. 마치 기뻐하는 것 같았습니다. 백구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할인이 잃어버린 손녀라는 걸. 그래서 그렇게 격하게 반응했던 거였죠.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병실 창문으로 노을이 비쳐 들어왔어요. 붉은 빛이 병실을 따뜻하게 물들였습니다. 태식과 할인은 며느리의 양옆에 앉아 조용히 시간을 보냈어요. 백구는 침대 아래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찾은 평화였어요. 잃어버린 가족이 다시 모였고 비록 완전하진 않지만 치유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할인은 어머니의 손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어요.
엄마, 저 왔어요. 20년 만에 엄마를 찾았어요. 이제 엄마 곁에 있을게요. 그리고 할아버지도 계세요. 우리 이제 함께해요. 눈물이 어머니의 손등에 떨어졌습니다. 태식도 조용히 눈물을 닦았어요. 슬픔과 기쁨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은 돌아오지 않지만 앞으로 함께할 시간은 아직 남아 있었으니까요. 석 달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가을에서 겨울을 지나 봄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저택의 정원엔 새싹이 돋아나기 시작했고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하리는 결국 저택으로 돌아왔어요. 처음엔 머뭇거렸지만 태식의 진심 어린 마음과 백구의 따뜻한 환영을 거부할 수 없었죠. 하리는 저택의 별채를 자신의 공간으로 꾸미고 매일 태식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태식은 약속대로 요양원을 자주 찾았어요. 할인과 함께 며느리를 돌봤죠. 며느리의 상태는 여전히 같았지만 태식과 할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말을 걸고 손을 잡아주며 노래를 불러줬어요. 엄마, 오늘은 할아버지랑 같이 왔어요. 할아버지가 엄마 좋아하시던 꽃을 가져오셨대요. 할인이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태식은 백합꽃 한 다발을 화병에 꽂으며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은정아, 봄이 왔어. 내가 좋아하던 계절이지. 곧 정원에도 꽃이 필 거야. 태식과 하리는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하리는 여전히 태식을 완전히 용서하진 못했지만 함께 시간을 보내며 조금씩 마음을 열어갔어요. 태식도 하린에게 할아버지로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린이 태식에게 말했어요. 할아버지,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뭔지 말해보렴. 노년층을 위한 건강식 레스토랑을 만들고 싶어요. 할아버지처럼 혼자 지내시는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에게 따뜻한 식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습니다. 태식은 하린의 눈을 바라봤어요. 하린의 눈엔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좋은 생각이구나. 어디서 하려고? 저택 정원 한쪽에 작은 공간을 만들면 어떨까요? 할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신다면요. 태식은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렇게 하자꾸나. 할아버지가 도와줄게. 그렇게 해서 레스토랑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태식은 자금을 대주었고 하리는 직접 메뉴를 개발했어요. 정원 한쪽에 아담한 건물이 지어졌고 내부는 따뜻하고 편안하게 꾸며졌습니다. 2달 후 드디어 레스토랑이 문을 열었어요. 이름은 은정의 식탁이었습니다. 며느리의 이름을 딴 거였죠. 태식은 그 이름을 들었을 때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오픈 첫날 동네 어르신들이 찾아왔습니다. 소문을 듣고 오신 분들이었어요. 하리는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미역국, 된장찌개, 나물 반찬들 모두 영양을 고려하면서도 맛있게 만든 음식들이었죠. 니야, 이 미역국 맛 좀 보게. 우리 아내가 끓여주던 맛이랑 똑같아. 한 어르신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하리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께 배운 방법대로 끓였어요. 태식은 레스토랑 한쪽에 조용히 앉아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하린이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웃는 모습이 참 아름다워 보였어요. 백구는 태식의 발치에 앉아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백구야, 우리 손녀 대단하지? 태식이 백구에게 속삭였어요. 백구는 낑낑거리며 태식을 올려다봤습니다. 백구도 늙었어요. 털의 흰색이 더 많아졌고 걸음걸이도 느려졌죠. 하지만 여전히 할인을 따라다니며 곁을 지켰습니다. 날이 갈수록 레스토랑은 인기를 끌었어요. 단순히 음식만 파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외로운 어르신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따뜻한 식사를 하며 서로를 위로하는 공간이었죠.
하리는 그 중심에서 모두를 돌봤습니다. 태식도 가끔 레스토랑 일을 도왔어요.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바둑을 두기도 했습니다. 태식은 그 시간이 참 행복했어요. 오랜만에 사람들 사이에서 웃을 수 있었거든요. 어느 봄날 오후였습니다. 레스토랑 마당에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어요. 하리는 태식과 함께 벤치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백구는 두 사람 사이에 누워 햇볕을 쉬고 있었죠. 할아버지, 응? 이제 백구는 저를 보면 안 짖어요. 할인이 웃으며 말했어요. 태식도 미소 지으며 백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럴 게다. 이제 너를 다시 찾았으니까. 백구도 안심했을 거야. 백구가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거죠? 제가 누군지. 그런 것 같구나. 걔들은 사람보다 기억력이 좋다더니 정말 그런가 봐. 태식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푸른 하늘에 흰 구름이 떠 있었습니다. 하리나, 할아버지한테 아직도 화났니? 하리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는 괜찮아요. 완전히 용서했다고 할 순 없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할아버지도 후회하며 사셨잖아요. 그걸 알았어요. 고맙다, 하리나. 정말 고맙구나. 할아버지, 저 어제 꿈을 꿨어요. 무슨 꿈? 엄마가 웃고 계셨어요. 정원에서 저랑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고 계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잘했다고, 고맙다고. 태식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은정이가 우릴 지켜보고 있나 보구나. 그리고 용서해 준 거야. 네, 그런 것 같아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벚꽃잎이 바람에 날려 두 사람 위로 떨어졌어요. 백구는 눈을 감고 평화롭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어요. 레스토랑 문을 닫고 하리는 주방을 정리했습니다. 태식은 테이블을 닦으며 할인을 도왔죠. 백구는 주방 입구에 앉아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할아버지, 오늘 저녁은 제가 특별한 걸 만들어 드릴게요. 뭔데? 비밀이에요. 기다려보세요. 하리는 주방으로 들어가 무언가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구수한 냄새가 퍼져 나왔습니다. 태식은 그 냄새를 맡으며 미소 지었죠. 잠시 후 할인이 상을 차려 나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미역국과 함께 정갈한 반찬들이 놓여 있었어요. 할아버지, 드세요. 태식은 숟가락을 들어 미역국을 한 입 먹었습니다. 눈을 감고 천천히 음미했어요. 아내의 맛, 며느리의 맛, 그리고 손녀의 정성이 모두 담긴 맛이었습니다. 맛있구나. 정말 맛있어. 제가 할머니한테 배웠대요. 꿈에서요. 할머니가 비법을 알려주셨어요. 할인이 장난스럽게 말했어요. 태식은 웃으며 할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인아, 할아버지 곁에 와줘서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할아버지는 외롭게 늙어갔을 거야. 저야말로 감사해요, 할아버지. 가족을 찾았잖아요. 이제 전 혼자가 아니에요.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백구도 꼬리를 흔들며 낑낑거렸어요. 저택의 식탁엔 따뜻한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황혼의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식탁을 비췄어요. 금빛 햇살이 미역국 그릇에 반짝이며 빛났습니다. 정원의 나무들이 바람에 살랑거렸고 새들이 지저귀며 날아갔죠. 잃어버린 20년의 세월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은 시간은 여전히 많았어요. 태식과 하리는 이제 함께였고 백구가 그 곁을 지켰습니다. 상처는 완전히 아물지 않았지만 치유는 시작됐어요. 그날 밤 태식은 하린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요양원에 가자꾸나. 어머니한테 오늘 있었던 일 이야기해드리자. 네, 좋아요. 엄마도 기뻐하실 거예요. 하리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백구는 두 사람 사이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평화로운 밤이었어요. 때로는 세상이 잊은 인연을 한 마리 백구의 마음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백구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할인이 누구인지, 왜 여기 왔는지. 그리고 백구는 끝까지 기다렸죠. 잃어버린 가족이 다시 만날 때까지. 이제 저택엔 다시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레스토랑엔 매일 사람들이 찾아왔고 요양원엔 태식과 할인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어요. 상처 위로 평화가 내려앉았고 후회는 조금씩 용서로 바뀌어 갔습니다. 봄 햇살이 정원을 감싸며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세요. 좋아요와 댓글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사연 일상이었습니다.